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11시입니다. 어저께 제 귀와 눈에 번쩍 뜨이는 뉴스가 하나 떴는데, 그것은 이재명 당의 박홍근 의원 등 강경파들이 주동이 돼갖고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정당법 개정안의 요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됐을 때는 곧 이어서 있을 그 대통령 선거에 그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 것, 그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제가 눈과 귀를 번쩍 뜨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뉴스에 접하고 어떤 심경이 있었는지, 그 뉴스 접하지 않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수정당 제도를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무효이고, 따라서 그것은 거부권이 행사되어 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할 법안이다. 그런데 결국은 발효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법안을 내 가지고 자기들 지지 세력을 똘똘 뭉치고, 지금 현재의 심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의 위신과 권위를 계속 손상시키고, 그렇게 탄핵이 결정되면 있을 대통령 선거에 주도권을 잡자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법안을 제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들의 머리에는 민심도 없고 헌법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까지 이 박찬종 TV는 물론이고 기타 제가 출연했던 모든 곳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등극한 이래, 특히 윤 대통령이 당선 취임한 3년 전 5월 10일 이후에 이재명과 강경파들이 하고 있는 이 국회에서 일은 난동이고 국회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터무니없는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건 터무니없다는 건 최근까지 8건이 기각됐, 한 건도 이루어진 게 없다. 그게 증명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검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법률안도 민생을 해치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정당은 국회의 원래 기능인 이회민주주의 기능을 말살하고 있는 기능이고, 오직 한 가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탄핵안, 특검안, 법안, 이러니 이게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장악한 국회를 할 수 있겠냐. 따라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 민주당이 그 폐악질의 모 집단이기 때문에 이 정당은 해산해야 된다. 헌법 8조 규정에 의해서 첫째로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정면으로 위해,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이런 정당은 해산해야 된다는 제소권을 행사하라. 박근혜 대통령 때 통합진보당이 적화정책, 북한의 적화 전략 전술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유로 해산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경우는 이게 백색 테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약간의 적색 요소도 가미되고 있다. 종북주사파가 북한 또는 중국에 경도된 그러한 전제 위에서 그의 또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해산돼야 할 정당이다.
그런데 거꾸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을 해산하고 그 당이 윤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라면 대통령 후보도 낼 수 없도록 하는 특별 법안을 냈다. 이게 12월 3일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정당 해산 제소권의 칼자루를 거꾸로 민주당이 쥐게 됐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스튜디오에 오면서 택시 안에서 한 20여 분간 눈을 감고 생각을 했더니 어찌하여 정당 해산 제소권 민주당을 해산해야 된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이 칼자루를 놓치고 어떻게 해서 거꾸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을 해산해야 된다고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정말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그 무렵에서부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을 그 무렵에도 이해찬 같은 이들이 그 당의 고문이죠. 나서서 우리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 계속 집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바탕의 기조선상에서 이번에도 아주 영구집권의 한 방법으로 국민의힘당 후보 없이 혼자 뛰어가 혼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은 한 이런 망발 어린 이런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느냐? 국민이 이제 판단할 일입니다.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나치스당을 배경으로 해가 총통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직후에 그 의회, 독일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의결했느냐? 총통 수권 법안이라는 걸 의결했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총통이 일일이 필요한 행정처분 기타 등을 법률로 만들어가 국회를 통과시킬 필요 없이 총통령으로, 다시 말하면 총통의 명령으로 무슨 법안이든지 총통령으로 대처해가지고 그걸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영구집권 하라는 거지. 그리고 결국 어찌됐든 12년 뒤에 독일은 전 국토가 초토화 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2차 대전에 패배하고 본인이 드디어 자살한 이 사건의 총통 수권 법안과 유사한 걸 지금 민주당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반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해왔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회를 바라다 보고 또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알 수 없는 이유, 또 대체로 짐작할 수 있는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아침 현재 뉴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고 이런 사이에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런 난동행위까지 곁들여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귀속되고 있다.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 아니냐. 그러니까 뜻있는 국민들이 옳고 그런 걸 이번에 정확하게 시비 판별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모아야 될 것이다. 이걸로 오늘 결론을 내리니까 어딘가 허망한 생각이 들 뿐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